우리 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그리고 스토리텔링 공모전 10회 일상부문 우수상 수상자 유동현이 전하는 나만 몰랐던 이야기. 오늘 읽어드릴 저의 이야기는 마지막 여행입니다. 세계 일주를 떠나기로 했다. 비록 그럴싸한 이유는 없었지만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세계 일주에 도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과감하게 휴학계를 냈다. 친구들은 이미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꽤 많은 돈을 모았다. 이미 결혼을 하거나 바다 건너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친구도 있었다. 뒤처지는 게 불안했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기로 했다. 당시 세계 일주만큼이나 관심을 가지던 키워드가 있었는데 바로 장애인이었다. 장애인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덕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휴학계를 낼 당시에도 장애인이 집필한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 라는 책이었는데 뇌성마비를 극복하고 미국 대학교 최고 교수가 되신 정유선 선생님의 이야기였다. 분명 참 괜찮은 분인데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호소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 장애인 그리고 세계 일주 두 단어를 이어 인터넷에 검색했다. 가장 처음 나온 글이 이목을 끌었다. 장애인과 세계 여행을 같이 할 분을 모십니다. 이상하게도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이 글은 장애인이 세계 일주를 위해 동행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글쓴이는 항공편과 기타 경비를 지원할 테니 함께 꿈을 이뤄달라고 했다. 꿈꿔왔던 세계 일주를 그와 함께 한다면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이 될 것 같았다. 게다가 돈이 없어 고민하던 나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수많은 댓글들이 보였다. 하지만 댓글의 내용은 내 예상과는 달랐다.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남긴 이도 있었고 가족과 가시라면서 비아냥대는 댓글도 보였다. 어떤 이는 장애인 요양사의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글쓴이는 최소 2,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댓글을 보며 최근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보통의 사람은 계획을 하지만 좋지 못한 사람은 계산을 한다. 나만큼은 계산하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의 꿈은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메일을 보내면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미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 여정을 마쳤을 수도 있고 모난 댓글들이 풍선처럼 부푼 그의 꿈을 터뜨렸을 수도 있었다. 그래도 일단 메일을 보냈다. 가슴을 뛰게 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와 함께 여행을 함께하고 싶은 이유와 자기소개를 적어 보냈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 안타깝게도 답장은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두 번째 메일을 보냈다. 실수로 연락처를 빠뜨렸다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를 적어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신이 왔다. 내용은 역시 거절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글을 올린 뒤 폐혈증을 추가로 진단받았다. 몸은 망가져갔고 평생의 소원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도 수술비로 모두 지불해야 했다. 인생은 삼세판이라고 했던가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마지막 메일을 보냈다. 세계 일주를 함께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누면 마지막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슬비가 내리던 날 약수역에 있는 허름한 중식집에서 그를 만났다. 그리고 중국집을 나와 포옹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한 팀이 되었다. 감사하게도 덕현님은 나를 믿어주시기로 했다. 이후 경비를 모으기 위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다. 일용직부터 고액 과액까지 기회가 있으면 마다치 않고 잡았다. 하지만 자금은 쉽게 모이지 않았다. 하루는 힘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덕현님께 전화가 왔다. 동현님, 저는 이번 여행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진심이 담긴 그의 한마디에
큰 힘을 얻었다. 그러던 중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다. 대한민국 청년 꿈 공모전. 청년들이 꿈을 발표하여 겨루는 공모전이었다.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종 우승을 하면 500만 원의 상금도 받을 수 있었다. 쟁쟁한 경쟁자들을 상대로 겨루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밤을 새워가며 공모전을 준비했고 다행히 진심이 잘 전해졌는지 만장일치로 우승을 했다. 우승의 즐거움도 잠시 서둘러 여행을 계획해야 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행이다 보니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았다. 의견의 교집합에 있는 3개국,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을 최종 여행지로 정했다. 우리나라에서 멀지도 않아 부담도 적고 현지 친구들이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나는 가격이 저렴한 새벽 비행기를 이용했다. 덕현님은 유학생 시절 모아놓은 마일리지로 하루 뒤에 오시기로 했다. 내가 먼저 도착해서 짐 정리를 해두고 호텔이나 관광지도 미리 둘러볼 생각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비행기는 밤 공기를 갈랐다. 잠시 눈을 붙이고 나니 기분 좋은 온기가 가득한 베트남에 도착했다. 꿈 같은 여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흥분되었다. 설렘도 잠시, 공항에서 벗어나자마자 기대는 걱정으로 바뀌었다. 날씨는 순식간에 무더워졌고 포장도로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수백 대의 오토바이는 굉음과 매연을 내뿜으며 도로를 달렸다. 휠체어를 끌고 이 무법지대를 지나간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했다. 그 사이 덕현님도 베트남에 도착했다. 여행은 생각보다 더 쉽지 않았다. 폐혈증으로 몸이 약해진 덕현님은 합병증을 앓으셨다. 그래서 현지에서 감기약을 포함한 다양한 약을 찾아야 했다. 또한 숙소로 옮길 때마다 직접 비데를 설치해야 했고 경직된 근육도 빠르게 풀어야 했다.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우리는 도전을 이어갔다. 3층에 있는 한식집에서 계단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현지인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했다. 베트남이 오토바이와 더위와의 싸움이었다면 싱가포르는 비와의 싸움이었다. 하필 몬순 시즌이라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베트남에서 쌓였던 여독을 풀 기회였다. 싱가포르에서의 마지막 날, 다행히 덕현님의 몸 상태가 좋아졌다. 마침 덕현님의 친구분과 연락이 닿아 짧은 관광도 했다. 시장에서 싱가포르 대표 음식인 칠리 크랩을 즐겼고 머라이 현상 주위를 산책하기도 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답게 휠체어길이 잘 되어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깊은 휴식을 취해서인지 필리핀에서의 여행은 제법 무난했다. 끼니마다 신선한 과일을 배불리 먹었고 마사지 가격도 매우 저렴해서 하루에 2번씩 마사지를 받았다. 여행을 마무리할 때쯤 덕현님께 물었다. 덕현님, 세계 여행을 왜 하고 싶으셨어요?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다른 휠체어 장애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다.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해요. 정적은 이어졌다. 하지만 희망을 보여주고 싶어요. 혼자서는 분명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꿈을 향해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든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어요. 그의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했다. 우리의 영화 같은 이야기가 더 오래,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했다.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알고리즘을 타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게다가 영상 공모전에서 쟁쟁한 영상들을 제치고 우승을 하기도 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행을 반추했다. 사실 덕현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오히려 얻은 것이 더 많았다. 특히 가장 큰 교훈은 각자만의 인생이 있다는 것. 친구들과 비교하며 힘들어하던 때에 큰 위로를 얻은 것 같아 감사했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라 라는 그럴싸한 좌우명도 얻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힘겨운 싸움을 도울 때 나에게 더 큰 행복감이 찾아온다는 것도 여행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글을 마무리할 때쯤
덕현님께 메시지가 왔다. 죽기 전에 유럽에 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난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스스로 마지막이라고 결정짓지 않는 이상 마지막은 없으니까. 저의 작품을 직접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글로 써내려갔던 저의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지막 여행을 낭독한 유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